자, 시간이 됐습니다.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슬라이드가 91장이거든요. 91장이니까 대략 한 90분 정도 이렇게 할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언론에 나온 거 제가 좀 몇 개 뽑아봤어요. 쉬운 것만 볼까요? 두 발 자유로운 머리잖아요. 근데 이걸 두 다리로 생각을 한대요. 족보이듯이 이야기하니까 족발 벗삼 세트냐고 물어보더래요. 우천 중식 제공하니까 우리 아들은 중식 말고 한식으로 주세요. 실제 있었대요. 심심한 사고하니까 사고가 왜 심심하냐. 나는 진심으로 사고를 원한다. 고지식하니까 지식이 높은 사람이냐. 사흘이 사일이냐. 이제 문해력 문제 가지고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냥 우리는 다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자,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 우리말 바로 쓰기에 대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목을 좀 바꿀게요. 우리말 바로 쓰기가 아닙니다. 소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흔히 우리 소통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오늘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소통 이야기만 할 겁니다. 소통은 한자로 이렇게 되죠. 저 소자가 무슨 소자인지 혹시 아세요? 농업에서 온 말이에요. 소자가. 성글 소자입니다. 예전에 우리 벼 벨 때 벼라든가 긴 걸 이렇게 쌓아놓을 때 바람이 잘 들어가기 위해서 약간 어긋나게 놓는다 그럴까요? 그게 성글 소자입니다. 농업에서 온 말이에요. 통짜. 통할 통짜는 우리 잘 아시잖아요? 이것도 한자로 보면은 시험시험 갈 착자와 길 용자가 합쳐져 속이 텅 빈 종처럼 길이 뻥 뚫려 있다는 데서 통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통짜예요. 그래서 소통하면은 상대의 뜻과 내 뜻 사이에 길을 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실제 이 소통을 우리나라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찾아보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길이 뻥 뚫려 있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상대방하고 말이 잘 통한다는 그 뜻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것은 두 번째 뜻이겠죠. 뜻이 서로 통해 오해가 없음. 이게 소통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상대방이 오해하면 제 뜻이 전달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오해가 안 되고 제대로 전달이 되는 거, 이게 소통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공무원이잖아요. 국민들과 또는 내 동료들과 소통할 때 이왕이면 오해가 없이 제대로 소통이 돼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올바르고 친근한 말과 글을 써야 한다는 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제를 소통으로 잡은 겁니다. 제가 잘 쓴 겁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상대방이 어디를 차고 있습니까? 어깨 위에. 어디 차고 있죠? 목을 차고 있잖아요. 목차. 목을 차고 있잖아요. 근데 목차는 한자니까 깨끗한 우리말로 차례. 몇 가지 재밌는 맛보기도 쭉 해가지고 우리말 현주소리 마무리까지 가보겠습니다. 맛보기 몇 개 볼게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거 확인했습니다. 지금도 동아지역에서는 바카스를 피로회복제라고 판매해요. 자, 피로가 뭐죠? 몸이 힘든 거잖아요. 몸이 힘든 것을 왜 회복을 해요? 피로는 없애야죠. 피로 해소 또는 원기 회복이라고 해야 맞죠. 왜 피로 회복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동아지역은 끝까지 이걸 쓰고 있어요. 왜?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동아지역 사람들, 나쁜 사람들 하는 자체가 노이즈 마케팅이래요, 자기들은. 그래서 끝까지 쓰고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원기 회복 또는 피로 해소를 없애야 합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는 동아지역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피로 회복이라고 쓰고 있어요. 말도 안 되죠. 자, 존댓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존대는 사람만 존대합니다. 사물은 존대를 안 합니다. 거스름돈이 500원이십니다. 거스름돈 500원입니다. 지사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주어가 지사님이라면 말씀이 있는 거고, 주어가 지사님이라면 지사님이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지사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요. 존대는 사람만 합니다. 사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커피점에 가서 커피 나오셨습니다. 뜨거우시니까 조심하세요. 누가 뜨거우시다고요? 나는 커피인데 내가 뜨거우니까 니네들 조심해. 아, 네네. 연예계 없으신 카드 시고요. 명품 가방이십니다. 누가 명품인데요? 존대는 사람만 합니다. 사람을 높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상대방이 있는데 내가 밑으로 내려가면 돼요. 내가 이걸 했다가 아니고 저희가 이렇게 내가 내려가면 상대방한테 상대적으로 존대가 돼요. 두 번째, 나는 그냥 있고 상대방을 올리면 돼요. 누구누구 했다, 아니면 누구누구 하시다, 누구누구가 아니고 누구누구 깨서 상대방을 올려주면 돼요. 이게 존대입니다. 놓고 내가 내려가거나 놓고 상대방을 올리거나. 근데 잘못 말해가지고 둘 다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경기도 농업기술원이에요.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하면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야기할 때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하면은 원장인 저도 농업기술원 직원이고 여러분도 직원이에요. 같이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저희 나라라고 그러면은 아나운서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로 고쳐준 이거 그거예요. 저희 나라 하면은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같이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저희 나라라고 안 하고 우리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회사가 맞고요. 우리 기술원이 맞습니다. 저희 기술원이 아닙니다. 앞에 있는 것은 피로 회복이야. 그냥 웃으면 되고 존댓말이야. 커피님 하면 됩니다. 근데 이런 말은 잘못 쓰면 상대방한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이런 건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첫 번째, 희귀병 아이에게 희망을 줍시다. 잘못됐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희귀병 아이한테 희망을 줘야죠. 뭐가 잘못됐어요? 희소는 적고 드문 거예요. 희귀는 적으면서 귀한 겁니다. 그러면 희소병은 뭐예요? 아주 드물게 나오는 병이 희소병이고, 희귀병은 매우 드물면서도 귀한 게 희귀병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의사가 연구자 입장에서 내가 이 분야를 정말 연구해보고 싶었는데 너무 드물어가지고 이런 환자가 없었어요. 근데 우연히 이런 환자가 나한테 왔어. 그러면 의사 입장에서는 그걸 연구해보고 싶었으니까 희귀병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치료 방법을 못 찾아서 헤매고 있는 부모한테 쓸 말은 아니죠. 희소병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도 언론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영우 꿈꾸는 희귀병 천재 피아니스트. 요즘 뭐 드라마 이거 하고 있나 보네요. 희귀병 금세로. 틀렸습니다. 이렇게 써야 합니다. 사람 손길 덕에 희소병 불가리아. 핏줄에 혹에 생기는 희소병. 이렇게 써야 맞습니다. 희귀병 아닙니다. 다행히 대한민국 표준국어대사전에 희귀병, 희소병 둘 다 안 올라 있습니다. 두 번째, 불임 부부와 아픔을 함께합니다. 이건 아시죠? 자, 불치병은 아무리 용을 써도 치료할 수 없는 게 불치병이고, 난치병은 어렵긴 하지만 치료할 수 있는 게 난치병입니다. 자, 그럼 불임은요? 아무리 용을 써도 임신을 못하는 게 불임입니다. 근데 불임 치료는 안 돼요. 불임 치료는 뭐라고요? 아무리 치료해도 얘를 임신을 못하는데 어떻게 불임 치료를 해요? 그럼 불임 치료 뜻은 너는 아무리 용을 써도 얘를 가질 수 없으니까 마음 다잡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 이렇게 정신적으로 좀 제안해주는 게 불임 치료일까요? 아니잖아요. 제가 결혼 6년 만에 불임 치료를 애를 낳았어요. 제가 산 증거가 있어요. 표준국어대사전에 이걸 2011년 8월 31일 날 올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전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불임부부 지원 사업이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난임부부로 싹 바뀌었습니다. 법률 용어까지 다 바꿔놨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때 당시는 농업보다도 훨씬 열심히 연구했던 게 이 불임이에요. 용어 바꾸는 거였어요. 대한민국 헌법에도 틀린 맞춤법이 있다는 거 아세요? 대한민국에는 6,000가지 넘는 법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헌법이겠죠. 헌법 모두 130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7조에 보면 공무원의 의무가 나오죠. 모든 국민에게 대해서 봉사한다고 나왔죠. 72조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이건 1987년에 만든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잘못됐습니다. 맞춤법 틀려 있습니다. 뭐가 틀렸어요? 저 맞춤법 고치려면 국민투표해야 합니다. 뭐가 틀렸어요? 붙이답니다. 스티커를 붙이는 건 부 밑에 티읕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무슨 투표에 붙이다 뭐에 하다는 것은 그냥 붙이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요. 대한민국 헌법에는 틀린 게 이렇게 많이 있대요. 이거 고치려면 전부 다 국민투표해야 합니다. 그래서 못 고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 맛보기를 넘어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자주 하는 실수 좀 볼게요. 로마자 표기법. 자, 우리나라에서 문광부에서 맞춤법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문광부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문을 보내와요. 여러분들도 공문을 항상 받았을 거예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이 바뀌면은 부처명이 많이 바뀌잖아요. 부처명, 예를 들어서 과학기술부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로 바뀌었다가 과학부로 바뀌었다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명함에 있는 기관명이 달라지잖아요. 그 기관명을 한글 아니고 영어로 쓸 때 정확히 말하면 영어 명함이 아니고 로마자 명함이에요. 그걸 이 규정에 맞게 쓰라 이거예요. 여러분 명함을 영어 명함이라고 그러죠. 거기다 영어 이름 쓴다고 그러죠. 영어 이름은 리차드 박이 영어 이름이고요. 성경을 SUNGJHON 이렇게 쓰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영어로 쓰는 게 아니고 로마자로 쓰는 거예요. 그렇게 로마자로 쓸 때 이렇게 쓰라고 왔습니다. 자, 뭐냐? 로마자 성명 표기 권장 안 해가지고 로마자 성명을 어떻게 쓰느냐? 홍길동이면 홍길동이라고 씁니다. 성 쓰고 띄고 이름은 붙였습니다. 홍길동을 쓸 때는 홍 쓰고 띄고 길동이라고 쓰고 이름은 붙여 쓰고 홍 앞에 H 그 다음에 이름의 앞에 길동 G 이건 대문자로 씁니다. 붙임표는 안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 쓸 수도 있어요. 안 쓰는 게 원칙인데 쓸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이름이 헷갈릴 때 홍 이렇게 해서 성일인지 선길인지 붙임표를 안 쓰면 헷갈릴 때. 자, 이 사람 누구죠? 김연아 선수입니다. 영어 이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보고 다들 김유나라고 읽을 수가 있잖아요. 자, 이거 보면 김유나라고 읽을 수 있잖아요. 바로 이럴 때 김연아라고 써주는 겁니다. 이럴 때가 아니면 붙임표를 안 씁니다. 홍길동은 KD홍, 길동홍 이렇게 쓰는 거 아닙니다. 콤마 쓰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많습니다. 다만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김을 KIM으로 쓰건 GIM으로 쓰건 그건 자기 마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박찬호는 PARK고 그다음에 골프 선수는 PAK고 이렇잖아요. 이건 가능해요. 고유명사니까. 그렇지만 쓰는 원칙에는 쉼표 안 들어가고 붙임표 안 들어갑니다. 자, 또 우리가 자주 틀리는 거 제자, 제매대. 내일이 한글날 제578돌이에요. 이 제자는 앞말과 붙였습니다. 제5회가 아니고 제5에 이렇게 붙였쓴다고요. 자, 문제. 지금 제가 문제를 해서 맞히는 분은 제가 읽은 책을 나중에 다 드릴게요. 누가 좀 적어주실래요? 누가 좀 이름 좀 적어줘요. 자, 이런 걸 우리 개조식이라고 그러죠. 명사의 문장 끝, 뭐뭐뭐 하겠음, 뭐뭐뭐 함. 개조식이라고 그래요. 개조식 뒤에 점을 붙이는 게 맞을까요? 안 붙이는 게 맞을까요? 자, 이걸 마침표라고 합니다. 마침표 용 4가 문체부 고시에 나와 있습니다. 한글 맞춤법에 자, 이 마침표 점은 언제 쓰느냐 하면은 첫 번째 아랍의 숫자말로 연월일을 표시할 때 씁니다. 그래서 1919년 대신에 점, 3월 월 대신에 점, 1일 대신에 점, 그때 점을 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일을 나타내는 마침표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글자로 치면 일을 쓰지 않는 것 같다. 일을 나타내는 마침표는 생략해서는 안 된다.
꼭 써야 합니다. 그리고 가끔 사람들이 뒤에 문장 부호가 연속해서 올 때는 앞에 것을 생략하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생략하면 안 됩니다. 3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할 때는 점 찍고 물결표까지 다 해줘야 합니다. 두 번째, 점을 언제 쓰느냐? 바로 이겁니다. 영어는 명사형이나 명사로 끝나는 문장, 이게 우리가 말하는 개조식입니다. 개조식이라는 말은 대한민국 표준국어대사전에 올라있지 않은 낱말입니다. 개조식이라는 낱말은 대한민국 낱말 아닙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올라있지 않습니다. 공무원만 쓰는 말입니다. 자,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쓰지 않는 것을 허용한다. 즉, 이렇게 해서 점을 쓰는 게 원칙이고 안 써도 된다고요. 모든 문장의 마침표에는 점을 찍습니다. 개조식이건 서술식이건 간에 점을 찍습니다. 그렇지만 서술식이 아닌 개조식은 안 찍어도 된다는 거죠. 하나 더. 3.1운동. 3.1운동에서 기념일 같은데 월을 대신할 때 이 점을 써요. 3.1운동, 8.15 광고할 때. 자, 여러분들 3.1운동할 때 점을 마침표를 써요? 아니면 가운데 점을 써요? 자, 위에 마침표가 맞다. 가운데 점이 맞다. 점을 아래에 있는 마침표를 쓰고요. 가운데 점을 써도 돼요. 굳이 가운데 점 안 찾아서 써도 돼요. 그냥 마침표 찍으면 돼요. 3월 1일 3.1 굳이 가운데를 안 찍어도 됩니다. 이름은 붙였습니다. 언제부터? 1988년부터. 무려 몇 년 전이에요. 근데 아직도 선거 이름 띄어 쓰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 반대예요. 개인적으로 선거 이름 저는 띄어 써야 한다고 봐요. 지금도 한글학회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선거 이름을 띄었습니다. 한글학회에서는. 근데 우리는 한글학회가 아니고 문광부의 국립국어원 규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붙였어야 돼요. 성재훈처럼 이렇게 띄어 쓰는 게 아니고 붙였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들어오셨는데 여러분 서명했죠? 이름 쓰고 서명했죠? 제가 자세히 봤거든요. 지금도 이름 띄어 쓰는 분 계세요. 그러나 관직명은 띄었습니다. 김구선생, 김과장, 박팀장, 성재훈 씨. 이건 띄었습니다. 자, 행정 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서명이 있어요. 서명이 뭐냐? 자, 오늘 이거 하나만 꼭 알고 가십시오. 자, 서명. 서명이란 기한자, 검토자, 협조자, 결재권자 또는 발신 명의인이 공문서에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한번 중요한 거. 자필로 써야 돼요. 남이 대신해 주는 거 서명 아닙니다. 두 번째, 자기의 이름을 써야 합니다. 이름은 홍길동처럼 붙였어야 합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써야 합니다. 네 번째, 한글로 써야 합니다. 이게 서명입니다. 여러분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은 법을 따르고 규칙을 따라야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서명을 안 한 겁니다. 볼까요? 윤석열, 한덕수, 김동연. 성과 이름을 같은 간격으로 띄었었죠. 성을 이만큼 띄고 이름을 이렇게 붙인 게 아니고 성 이름을 같은 간격으로, 즉 똑같은 간격으로 띄어 쓴 거예요. 같이 붙여 쓴 거죠. 이건 서명이 아닙니다. 실제로 볼까요? 얼마 전 겁니다. 국장님 긴장되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재훈, 이기택, 박준영, 이영순, 이수연, 박중수 이렇게 쭉 알 수 있겠죠. 이 정도면 서명이라고 봅니다. 하나 더 볼까요? 서명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서명인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서명은 자필로 내 이름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쓴 겁니다.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 서명한 거 봤거든요. 두 국장님 성과 이름을 띄었었고요. 서명을 그냥 막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분명히 한글로 남이 알아볼 수, 제가 못 알아봤어요. 서명하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그랬어요. 여러분들 서명을 남들이 읽지 못하게 하는 것은 상시학습을 인정하면 안 됩니다. 서명 안 했잖아요. 공무원이 꼭 알아야 할 맞춤법 관련된 규정은 17가지가 있어요. 17가지가.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알아볼게요. 자, 국어 기본법이 있다는 거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처벌 규정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는데. 국어 기본법부터 봅시다. 국어 기본법 제14조에 보면은 공문서에 작성해가지고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 규범에 맞춰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 만드는 게 공문서죠. 공문서가 뭐죠? 일단 공문서가 뭔지 알아야 하잖아요. 자, 또 공문서를 찾아볼게요. 공문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가 공문서입니다. 자,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여러분이 문서 만들어가지고 발송하는 거 공문서 맞아요. 여러분들이 만드는 책장은 공문서일까요? 아닐까요? 책장. 아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시험하면서 간판 세워놨잖아요. 이 시험 무슨 목적으로 한 시험이고 담당자가 누구고 어쩌고 이건 공문서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들 오늘 무슨 행사했다고 현수막 걸었어요. 흔히 말하는 프랭카드. 공문서일까요? 아닐까요? 자, 한번 봅시다. 공문서다. 둘, 넷, 다섯, 여섯. 공문서가 아니다. 공문서가 아니다는 게 좀 더 많네요. 도면, 사진, 디스크, 테이프, 필름, 슬라이드, 전자문서, 현수막, 안내판 등의 특수 매체 기록을 포함한다. 여러분들이 만드는 현수막은 공문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간판도 공문서입니다. 공문서를 쓸 때는 어떻게 쓴다고요? 어문 규정에 맞게 한글로 써야 돼요. 자,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떤 할아버지께서 공문서는 무조건 어문 규정에 맞게 한글로 써야 돼요. 어떤 할아버지가 그 전에 이거 2013 국민연금 재정 계산, 국민연금 장기 재정 추계 이거 보고 어떤 분이 그랬어요. 일본 정부 보고서 같은데 제목에 미시라는 한글이 들어있다. 대단하다. 이건 명백하게 국어기본법 위반입니다. 국민연금 보고서인데요. 2013년자료거든요. 다행히 2014년부터는 깨끗한 우리글로 쓰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고 어떤 할아버지가 헌법소원을 냈어요. 실제 2016년인가? 네, 2016년에 헌법소원을 냈어요. 한자는 이렇게 한자에서 온 말은 한자로 써야지 한글로만 쓰면은 뜻이 명확하게 전달이 안 된다. 그러니 국어기본법 제14조 공문서는 어문 규정에 맞게 한글로 써야 한다.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헌법소원을 냈어요. 2016년에. 자, 이거 제가 농식품부에 가서 특강할 때 저한테 보내준 자료예요. 조그만 깨끗한 우리 한글로 써 있었어요. 근데 방금 저 어르신 말씀처럼 한자로 써야 한다면 이렇게 써야 돼요.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 세미나 개최 계획안. 그러면 제가 헌법소원 낼 겁니다. 한자 모르는 나는 어쩌란 말이냐. 그러면 공무원인 여러분은 공문서를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 목적 한글 쓰고 한자로 목적. 아름답고 소중한 한글로 쓰고 한자로 소중한. 여러분 이렇게 써야 돼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배에서 급하게 배를 먹었더니 배가 아프다. 배탈이 났다. 이게 헷갈려요? 이게 헷갈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써야 한대요. 배 가려열고 선, 배 가려열고 이, 배 가려열고 복자를 써줘야만이 그 뜻을 명확히 알 수 있대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저는 건너마을 배씨는 배에서 급하게 배를 먹다가 평소보다 배나 배가 아팠다. 이거 전혀 안 헷갈립니다.
여러분 이거 보고 헷갈리세요? 이거 보고 헷갈리신 분은 초등학교 뒤로 나오신 겁니다. 건너마을 배씨는 배에서 급하게 배를 먹다가 평소보다 배나 배가 아팠다. 이게 왜 헷갈려요? 당연히 이건 학판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법이 있으면 시행령도 있죠. 처벌 규정은 없어서 정말 안타까운데 시행령도 있습니다. 시행령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그랬죠. 앞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고 돼 있었어요. 그게 이겁니다. 괄호 아래 한자나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자, 한자를 쓴다면 이렇게 써야 돼요. 신조어 괄호 열고 한자로 신조어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일단 우리 한글로 먼저 쓰고 괄호 열고 한자를 써야 돼요. 그냥 한자만 쓰면 안 됩니다. 그냥 영어만 쓰면 안 됩니다. 일단 한글로 먼저 쓰고 가로 열고 필요한 경우에 의미 전달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 영어를 쓸 수도 있고 한자를 쓸 수도 있고 일본말을 쓸 수도 있고 다 쓸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한글을 먼저 써야 합니다. 대통령령 제32,075조 이게 얼마 전에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이 줄을 바꾸더라고요. 자, 여러분 같으면 이 줄을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과 공문서를 이걸 좀 우리말답게 바꾸면 여러분은 어떻게 바꿀 것 같아요? 이게 최근에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단서 규정에 의하여가 아니라 단서에 따라. 얼마나 좋아요. 법도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의하여, 관하여, 대하여는 다 일본식 번역투입니다. 의하여, 관하여, 대하여는 다 일본식 번역투라고요.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에서 작성하는 게 공문서라며요. 공공기관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바뀌었어요. 문서에 따라 공문서를 작성할 때 여러분도 공문서를 작성할 때 이렇게 깔끔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행정 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문서는 국어기본법 제3조 3호에 따른 어문 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로 쓴다. 세로로 쓰는 게 아니고요. 가로로 쓴다. 문서에 쓰는 숫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아라비아 숫자를 쓴다. 그래서 대령 제34,518호는 저렇게 아라비아 숫자로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아라비아 숫자로 쓰는 거 아니에요. 규정이 다 있어요. 문서에 쓰는 날짜는 숫자로 표기하되 연, 월, 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점을 찍어 표시하며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씁니다. 시분은 24시각제에 따라 숫자로 표기하되 시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쌍점을 찍어 구분한다. 그래서 우리 퇴근 시간은 저녁 6시가 아니고 18시입니다. 24시각제 그러니까 오후 1시는 오후 1시가 아니고 13시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공무원입니다. 이거 무시하면은 국어기본법을 무시한 겁니다. 국어기본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을 안 따른 겁니다. A4 용지. 자, 좀 더 나갈게요. 계량. 이 계량에 관한 법에 따라서 흔히 우리가 뭐 평, 돈, 말, 푼 이런 거 못 쓰게 하잖아요. 뭐 반지가 몇 돈이다 이런 거 못 쓰게 하잖아요. 그게 다 이 법에 의해서 그래요. 국가표준기본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여기에서 기본 단위는 SI 단위를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SI 단위 뭔지 아시죠? 자, 그 중에서 하나만 알아볼게요. 볼륨, 체적. 자, 오랜만에 영어 공부 한번 해볼까요? The liter. 소문자 L을 기호로 쓰는 liter는 맞죠? 저 영어 번역 잘하고 있는 거죠? 소문자 L을 기호로 쓰고 있는 리터는 CIPM에서 1879년부터 CIPM에 쓰기 시작했다. CIPM이 뭐냐면 국제도량형 총회예요. 1879년이면 145년 전인가요? 145년 전부터 리터라는 단위를 쓰고 있어요. 그러다가 딱 100년 지난
1979년에는 뭐가 됐느냐? The Alternative Symbol, 대체 기호, 대문자 L. 이것은 100년 뒤인 16차 CIPM부터 쓰기 시작했다.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하여, to avoid, 피하기 위하여, of risk, the risk,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무슨 위험? of confusion, 헷갈리는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무엇을? between, 문자 L과 숫자 1이 헷갈리는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대체 기호 L을 1979년부터 쓰기 시작했다. 제 번역이 틀린 거 있습니까? 무려 45년 전부터 볼륨, 최적의 단위는 대문자 L입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아니고 이거라고요. 이건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건의 드릴을 나타내기 위하여 안치수의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0cm인 단위를 사용한다. 그 그릇의 드릴을 1L이라고 1리터라고 읽는다. 근데 만약에 리터를 이렇게 필기체로 쓰면 그분은 초딩맛도 못한 겁니다. 뭐 틀린 말 했습니까 제가? 신문 기사입니다. 우유 원유값 리터당 18원이나 우유값 얼마나 내릴까? 자, 일단 이 리터 단위 잘못됐죠? 근데 당, 이건 일본에서 온 말이니까 1리터에 18원이나 라고 저는 쓰겠어요. 이게 더 우리식 말입니다. 그리고 인하도, 인하 우리말입니다. 표준국어 대사전 인하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낱말이. 우리말인데 인하는 내린다는 뜻이잖아요. 이왕이면은 뿌리가 소우리말인 게 좋겠죠. 그래서 인하라는 말을 저는 내려라고 쓰겠습니다. 여기에 원유값은 사이시옷이 들어가야 합니다. 우유값도 사이시옷이 들어가야 합니다. 도대체 이 신문서는 이렇게 쓰는 게 바릅니다. 이렇게 써야 돼요.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몇 번 계속 강조할게요. 공무원은 맞춤법 규정에 맞게 공문서를 작성해야 돼요. 왜? 그래야 오해가 없이 소통할 수 있으니까요. 공무원이 알아야 할 맞춤법 규정은 딱 4가지밖에 안 돼요. 첫 번째, 한글 맞춤법 어떻게 쓸 것인가? 표준어 규정 어떻게 말할 것인가? 로마자 표기법 외국에서 들어온 것을 로마자를 아니 우리말을 영어로 어떻게 쓸 것인가? 외래어 표기법 외국에서 들어온 말을 우리말로 어떻게 쓸 것인가? 다시 한글 맞춤법 어떻게 쓸 것인가? 표준어 규정 어떻게 말할 것인가? 로마자 표기법 우리말을 로마자 영어로 어떻게 쓸 것인가? 외래어 표기법 외국에 있는 말을 우리말로 가져올 때 어떻게 한글로 쓸 것인가? 이 4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걸 우리는 중고등학교 때 배웠어요. 짧게 간단하게 좀 알아볼게요. 한글 맞춤법 하면 뭐 국외음악, 뭐 체험 조사 넘어가고요. 자, 띄어쓰기 하나만 알아봅시다. 띄어쓰기는 낱말별로 띄었습니다. 낱말별로 띄었습니다. 낱말이 뭘까요? 낱말이 뭔 줄 알아야 낱말별로 띄었었죠. 낱말이 뭐죠? 사전에 올라가 있는 말이 낱말입니다. 사전에 올라가 있는 말이 낱말입니다. 한 예로 복합어 우리 집, 우리말, 우리나라 아까 제가 우리나라, 저희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들어간 합성어 중에서 표준국어대사전에 올라있는 것은 딱 3개가 있습니다. 우리말, 우리 글, 우리나라 3개만 표준국어대사전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그 3개는 붙여 쓰고 우리 집, 우리 회사는 띄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우리 흔히 8품사, 7품사죠. 품사는 낱말로 봐서 띄었습니다. 다만 조사만 붙였습니다. 볼까요? 우리말은 아름답다. 우리나라, 우리말, 우리 글은 낱말로 올라있다고 그랬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올라있어요. 그래서 붙였습니다. 은은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띄어쓰고 아름답다. 우리 회사는 부자다. 우리 회사는 표준어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우리말 우리 글만 올라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띄었습니다. 그 밤한 털 좀 줘봐. 이건 품사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7글자 모두 띄었어야 합니다. 자, 오늘 저녁에 제가 국장님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국장님 저녁에 퇴근하고 한잔 하실까요? 근데 이렇게 한 잔을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 뜻이 달라져요. 한 잔 하실까 해가지고 한 잔을 붙였으면은 가볍게 한 차례 마시는 술이나 차기 때문에 2잔, 3잔 마셔도 돼요. 근데 한 띄고 잔이라고 쓰면 딱 한 잔만 마셔야 돼요. 국장님 저녁에 한 잔 하실까요? 그럼 저는 꼭 붙여 쓰겠습니다. 표준어 규정 어떻게 말할 건데요. 이것도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꽃이 예쁘다. 이걸 발음할 때 어떻게 합니까? 꽃이 예쁘다? 꽃이 예쁘다겠죠? 이응은 끝 없으니까 그대로 그냥 여름시켜서 발음하면 되잖아요. 꽃이 예쁘다고 하면 됩니다. 또 우리 표준어 규정에서 짜장면. 사실 예전에는 자장면만 표준어였어요. 짜장면이 표준어로 된 게 2011년 8월 31일입니다. 근데 그때 올리면서 국립국어원에서 올리면서 짜장면하고 간짜장은 복수 표준어로 올렸어요. 짜장면, 자장면 둘 다 맞고요. 간짜장, 간자장 둘 다 맞아요. 그러면 삼선짜장하고 선짜장은요? 아니 복수 표준어로 만들어준 취지에 보면은 선짜장이나 삼선짜장도 인정이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선자장이라고 써야 합니다.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걸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손자장, 간자장이라고 써야 합니다. 압존법. 압존법이 뭔지 남자들은 다 압니다. 무슨 말이냐? 문장의 주체가 화자보다는 높지만 청자보다는 낮아 그 주체를 없이지 못하는 법. 자, 남자들 군대 이야기할게요. 저는 이제 쫄병이 일반 병이고 소대장이 있고 중대장이 있어요. 네? 자, 제가 말을 할 때 중대장하고 이야기를 할 때 소대장을 언급을 해야 돼요. 중대장님, 소대장님 안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남자들은 바로 조인트 한번 까져요. 야 임마, 니나 소대장님이지 나도 소대장님이라고 말하니? 이게 압존법입니다. 어이구. 아들이 할아버지 앞에서 아버지를 지칭할 때 할아버지, 아버님 오셨습니다가 아니고 아버지 왔습니다예요. 자, 아까는 지금 제가 낸 문제를 맞춘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다시 낼게요. 직원이 국장님 앞에서 과장님을 지칭할 때 국장님, 김 과장이 만들었습니다가 맞을까요? 국장님, 김 과장님이 만드셨습니다가 맞을까요? 자, 1번이 맞다는 사람. 대략 한 10대 명. 자, 2번이 맞다는 사람. 다시 1번이 맞다는 사람. 네, 내주시고요. 이렇게 말할 자신 있어요? 국장님 김 과장이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자신 있어요? 이게 맞다며요. 직장 생활할 때 싸가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싸가지 없다고 혼나겠죠.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 압존법은 직장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가정하고 사제지간만 통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는 국장님, 과장님이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싸가지 있게 말해야 합니다. 국장 김 과장이 만들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표준 언어 예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압존법도 일본식 잔재예요. 일본 군사문화의 잔재인데 어쨌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가정하고 사제지간만 인정을 합니다. 군대에서는 일본식 잔재로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는지는. 저 군대에 있을 때 저것 때문에 조인트 많이 까졌습니다. 바로 잡아야겠죠. 자, 외래어 표기법. 외래어는 외국에 있는 말을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적을 것인가 이 문제예요. 이건 정말 어려워요. 포기하자고요. 포기하는데 아까 우리
로마자 명함 만들 때 그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자고요. 자, 잠이 오는 건 아니지만 적다고 바로만 한번 해볼래요? 자, 가갸, 나냐, 고교, 구규. 발음이 명확히 구별되죠. 가갸, 나냐, 고교, 구규. 이거 발음 구별 못하면 초등학교를 뒤로 나온 겁니다. 자, 이번엔 이거. 주주. 추추. 구별돼요? 우문학자는 구별합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저는. 우리 예전에 훈민정, 세종대왕이 처음 훈민정을 만들었을 때 없어진 세 가지 있잖아요. 뭐 세모라든가 이런 거. 그거 쓰면 구별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쉽게 구별을 못해요. 우리도 구별 못하는데 외국어를 우리가 적으면서 굳이 저럴 필요가 있느냐 해가지고 오, 요, 우, 유, 여, 야 뒤에 지읒과 치읓을 안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읒과 치읓 다음에는 여, 유, 요, 야를 안 쓰고 오, 우, 어, 아라고 써요. 그게 텔레비전을 이렇게 쓰는 이유입니다. 텔레비전이라고 안 하잖아요. 뉴스라고 안 하잖아요. 비전, 텔레비전. 그냥 어이로 쓰는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도 쉽게 구별 못하는데 굳이 외래어를 적으면서 우리가 저렇게 적어야 하겠느냐. 이겁니다. 영어 어벤져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보가. 무식한 겁니다. 이제 넘어갈게요. 요즘 트로트 열풍이죠. 미스터 트롯. 미스터 트롯. 트로트 가수 서지요. 트로트.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런 겁니다. 차라리 트롯으로 가든가 트로트로 가든가. 하나 하면 두 개 적어놓으면 어쩌자고요. 트롯이 떴다. 트로트 가수. TROT는 대중가요는 트롯이라고 써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트로트라고 쓰니까 그걸 인정해서 트로트가 표준어입니다. 대중가요는 트로트라고 써야 하고요. 트롯이라고 쓰면은 말이 따가닥 가는 게 트롯입니다. 커트는 CUT는 자, 인생을 한 컷, 두 컷 할 때는 컷이라고 표기를 컷이라고 쓰고 커트했다 할 때는 머리 자를 때는 커트라고 씁니다. 똑같은 CUT지만 TYP 타입 넌 내 타입이야 또는 타입라이터 할 때 이 타입도 이렇게 따로 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렵긴 해요. 그렇지만 트롯하고 트로트는 제대로 써야죠. 특히 방송국에서. 이건 제가 수학과 관련 공학과장 할 때 저한테 올라왔던 보고서입니다. 파레트 단위, 파렛 단위, 띄어쓰기도 틀리고 여기는 파레트고 여기는 파렛이고 진짜 확. 여러분 이거 뭐라고 그래요? 파레트가 맞아요? 파렛이 맞아요? 심지어 파렛이 맞아요? 파렛이 맞아요? 아직까지 제가 내 문제 맞춘 분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자, 파레트가 맞다. 파렛이 맞다. 펠릿이 맞습니다. 이건 펠릿이 맞습니다. 맞지도 않는 거 가지고 왜 따로따로 두겠어요. 이건 펠릿입니다. 로마자 표기법은 우리 명함으로 대체하자고요. 다만 공공용어 외국어 번역 표기 지침에서 우리가 가끔 공문서를 쓰다 보면 공문서도 공문서지만 우리가 현수막도 공문서라고 그랬어요. 이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것만 봅시다. 한강. 서울에 있는 한강. 한강을 로마자로 써야 돼요. 어떤 게 맞을까요? 1번 한강, 2번 한리버, 3번 한강리버. 일단 3번은 아니겠죠?
1번이 맞다는 사람 3분, 4분. 자, 2번이 맞다는 사람 5. 예. 3번이 맞다는 사람. 오잉? 설마 한강 리버겠어요. 근데 한강 리버가 맞습니다. 한라산은? 한라산 마운틴이 맞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놓고 따르라고 그러니까 누가 따르겠습니까? 많은 공무원들은 따라야 합니다. 한강 리버가 맞습니다. 참 답답하지만 그렇습니다. 우리 신문 같은 거 읽다 보면은 한자를 이렇게 줄여놓은 거 있잖아요. 그레이트 두드림. 참 얘들한테 이런 걸 이거 공문서입니다. 안전을 위한, 우리를 위한. 더 심한 것도 있어요. 서초 is the music. 이건 서울 서초구겠죠. 다음에 나올 건 서울시청에서 만든 겁니다. 기절하지 말고 보세요. 2024년 8월 웬스데이, UN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28 다음에 정치가 합니다. 세종 썸머 페스티벌 다이나믹. 이게 무슨 지랄입니까? 이거 서울시청에서 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GR이라고 해서. 수확기를 맞은 농촌에 알곡이 들어찬 벼가 쓰여져 있습니다. 흔히 벼가 동복했다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일제시대에 도입된 용어입니다. 비료주기를 심이라고 하는 것 역시 농업 현장에서 흔히 써왔지만 일본식 용어입니다. 도로 곳곳에 암거라고 쓰인 표지판이 눈에 띕니다. 도로 아래 수로나 터널가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원래 뜻을 알기 어려운 현장 표현입니다. 농업 관련 공문서나 대학 교재는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국토직화법, 씨를 직접 뿌린 후 흙을 덮어 재배하는 농법을 말하는데 제목부터 뜻하기 어렵습니다. 정치와 유인, 언뜻 납치나 교통정리를 연상시켜 경찰료가 왔지만 같은 줄기를 자르거나 방향을 잡아주는 농법입니다. 우리 농대에 나오신 분들 다 아시죠? 답이하면 노복한다, 과수업을 열거한다, 농업을 배우려면 동농도 모범농가를 찾아가야 합니다. 수도는 시비 걸리기가 중요합니다. 이거 다 알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다 일본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본의 아니게 근대화 과정에서 일본의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근대 용어에는 일본식 용어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걸로 공부는 했지만 농민들에게 교육을 하면서 이런 말을 쓰면 안 되겠죠. 이왕이면 깨끗한 우리말을 써야죠. 이래저래 해서 저는 우리말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고 저거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하세요? 아씨 내가 국어에 관심이 나름대로 꽤 많은데 맞춤법이 너무 자주 바뀌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안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왜? 맞춤법은 1933년에 제정이 됐고요. 1988년에 딱 한 번 바뀌었어요. 맞춤법은 자주 바뀐 적이 없습니다. 1933년에 일제시대 때 제정이 됐고 1988년에 딱 한 번 바뀌었어요. 물론 도중에 조금씩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서 2011년에 자장면 짜장면이 들어갔듯이 그 정도만 바뀌었어요. 그래서 1922년 정도에 태어난 사람, 23년에 태어나가지고 이분은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내가 태어나가지고 한글을 열심히 배웠더니 내가 10살 때 한 번 바뀌어버리고 내가 그 다음에 뭐 68살 때 또 한 번 바뀌어버리더라. 너무 자주 가로 열고 2번이나 바뀌었다. 이러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면 너무 자주 바뀐다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방금 우리말 편지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고 우차사 PD가 연락을 했더라고요. 덧진개찐 있죠? 덧진개찐이 틀린 말이거든요. 더긴개긴이에요. 제가 이거 잘못했다고 했더니 PD가 바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맞다. 더긴개긴이 맞는데 개그는 개그로 받아오. 그리고 밑에다가 한 줄 써주더라고요. 더긴개긴은 덧진개찐 더긴개긴이 맞는데 그냥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하고 딱 한 번 써놓고 그냥 넘어갔어요. 회지 될 때까지 덧진개찐을 썼어요. 긴이 무슨 말이냐면요.
더 긴, 개 긴. 기는 순우리말이에요. 윷놀이에서 바로 앞말을 잡을 수 있는 거리예요. 그래서 더, 개, 걸, 윷, 뭐에서 더로 잡을 수 있는 거리나 개로 잡을 수 있는 거리나 그게 그거다. 별 차이 안 난다. 이게 더 긴, 개 긴이에요. 거기서 온 말을 좀 심하게 강하게 발음해서 더 찐, 개 찐이라고 그러고요. 터울도 참 좋은 우리말인데 조심해야 합니다. 선배님하고 나하고 2년 터울입니다. 그러고 어머니를 욕하는 겁니다. 왜? 터울은 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자식과는 나이 차이예요. 그래서 누나하고 나하고는 2년 터울이야. 나하고 동생하고는 4년 터울이야. 이게 맞는데 나하고 선배하고 3년 터울이야 그러면은 순 우리말도 아름답긴 하지만 조심해서 써야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맞춤법이 자주 바뀐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2011년 8월 31일 날 들어간 게 저런 거예요. 냄새, 내음, 마을, 마실 이게 다 말 맛이 좀 다르잖아요. 저녁에 마실 한 바퀴 도는 거라고 마을 한 바퀴 도는 거라고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꽃 내음하고 꽃 냄새하고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런 걸 복수 표준으로 인정해 줬어요. 그때 짜장면, 자장면 할 때 먹거리, 먹을거리 뭐 이런 거.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참 답답합니다. 저녁 늦게 사무실에서 경무가 아닌 고된 일에 시달릴 때 제가 일부러 이렇게 썼어요. 경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무, 몹시 고된 업무, 고된 일, 힘든 일로 순화. 경무가 아니고 고된 일로 순화해서 다듬어서 쓰래요.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또 시달릴 때 간식 드시지 말고 새참이나 군 음식으로 주전부리하시고 간식을 찾아오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끼니와 끼니 사이 음식을 먹음 또는 그 음식 곁들이 군 음식 새참으로 순화. 더 갈까요? 그래도 심심하게 가시지 않으면 가까운 친구를 맥주집으로 불러내 히앗이 아닌 찬 맥주를 따라. 맞죠? 요즘 히앗이라고 쓴 사람 못했죠? 맥주잔 위에 있는 기포는 다 버리고 거품만 적당히 남겨. 요즘 기포는 학교에서도 안 쓰는 말입니다. 거품이잖아요. 주말에 여비 이것도 다 표준어 고사전 다 바뀐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2003년부터 편지를 쭉 보내니까 그걸 모아가지고 책으로 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서 선견을 치면 공무원, 콤마, 작가라고 나옵니다. 대한민국 작가한테 정말 죄송한데요. 그 책으로 내놓고 책 날개라고 그러죠. 여기에 보면은 이 책을 판매 수익금 가운데 글쓰기 목숨 제가 만든 데서 전부 다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기부를 했어요. 1, 2편이 1편이 6판인가 7판인가 인쇄를 했을 거예요. 2편은 한 3판 정도 인쇄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초등학교에 20년 전에 다 들어있었어요. 지금도 그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2006년이에요.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화관광부 장관하고 한글학교에서 저를 우리말을 지킴이로 위촉을 해줬어요. 공식적으로. 실제 이런 진짜 금이에요. 꽤 두꺼운 거 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말 관심에서 이제 조금 더 나가가지고 우리말 지킴이로 이제 조금 한 번 더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말 지킴이 돼가지고 가장 먼저 했던 활동이 이겁니다. 광주 앞에 가가지고 서명 받았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 노력을 했고 저는 이만큼 노력을 했지만은 이만큼 있었지만 어쨌든 그 덕분에 한글날 2013년부터 공휴일이 됐습니다. 자 지금 올해 오늘이고 한글날 이날이죠. 올해는 그래요. 자, 내년에 볼까요? 내년에 한글날 이날입니다. 그 다음 날이 정신건강의 날이에요. 저는 제 정신건강을 위해서 연가를 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쉬겠습니다. 10일 쉴 수 있어요. 여러분들 10일 쉬면서 제 생각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되면 박수 안 쳐줍니까? 죄송합니다. 박수를 더 이상 부걸하지 않을게요. 한국 관련된 퀴즈. 아직까지 한 명도 없습니다. 제일 먼저 맞추신 분에게 제가 뭔가 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세종대왕이 우리 말을 만드셨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 왜? 말은 존댓말을 쓰면 안 돼. 명 사람. 뭐라 하는 거야? 말이 아니라 글입니다. 누구야? 오케이. 말이 아니라 글입니다. 우리 말은 예전부터 있었어요. 적는 글을 한자 대신에 한글로 만든 게 세종대왕입니다.
이름 적어도. 두 번째, 한글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다. 느낌이 왠지 아닐 것 같죠? 근데 들어봤죠? 틀렸습니다. 한글은 세계문화유산이 아닙니다. 한글을 풀어 쓴 한글 해내본이 세계 기록문화유산이에요. 나란 말씀에 중국에달라 어쩌고저쩌고 기억은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그게 기록문화유산이에요. 한글 자체가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된 문화유산은 아닙니다. 유엔에서 주는 문명택지상 이름은 세종대왕상이다. 유엔에서 주는 게. 어제 저녁 6시 반에 스웨덴에서 노벨 이화학상을 발표했어요. 노벨상만큼은 아니지만 유엔에서 문맹퇴치, 그러니까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그런 가난한 나라의 문맹퇴치를 도와준 사람한테 주는 상 이름이 세종대왕상 맞습니다. 한글은 문자를 만든 목적, 만든 이 등이 밝혀진 유일한 글자이다. 자, 로마자. 자, 우리 지구상에 지금 한 80억 정도 사나요? 한 80억 사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한 7,000가지 된대요, 말이. 근데 그 중에서 한 5천만 명 이상이 쓰는 문자, 글자는 25개 정도 된대요. 이 25개 중에서 누가, 왜, 언제 만들어졌는지 밝혀진 유일한 글자는 한글입니다. 왜? 나란 말씀에 중국에 달라 문자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이런 전자로 여린 백성이 이루고자 할 게 있어도 마찬가지 그 뜻을 펴지 못할 놈이라 내 일을 위하여 어여삐 여겨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이게 세종대왕 어문 소문 첫 글자잖아요. 세종대왕이 내가 백성이 문자로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그걸 어여삐 여겨 불쌍하게 여겨서 새로 28자를 만들었다라고 내가 만들었다고 말했어요. 세종대왕이 만든 겁니다. 집현자 학자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1443년에 만들어서 1446년에 반포를 했잖아요. 언제 누가 왜 만들었는지 밝혀진 유일한 문자는 한글입니다. 일본어, 뭐 한자, 로마자 누가 언제부터 썼는지 모릅니다. 세종대왕 생신을 따서 스승의 날을 만들었다. 스승의 날. 우리 인류의 가장 큰 스승이라고 생각해서 그게 5월 15일이거든요. 그날을 스승의 날로 만들었습니다. 이건 팀장님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딱 2명 오늘 통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지킴이 활동했던 게 또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혹시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개그맨. 저분을 알면은 연식이 조금 된 겁니다. 정재환 씨입니다. 이분하고 같이 한글 앞에 가서 제가 그때 총리실 근무할 때요. 총리실 그때는 그 광화문에 있었잖아요. 점심시간마다 나가서 저 들고 있었어요. 자, 광화문.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상징적인 거리는 저쪽입니다. 광화문입니다. 왜? 세종대왕 동상이,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고, 뒤에 세종대왕 동상이 있고, 그 뒤에 광화문이 있고, 그 뒤에 경복궁이 있고, 그 뒤에 청와대가 있습니다. 얼마나 상징적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2011년인가 교황이 우리나라에 오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111분의 그 시복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유인천 장관, 세종대왕 모셔도 광화문 한문이 어색하다. 한글 형판이 맞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저희가 한글단체에서 숭례문은 한자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숭례문으로 크게 써 있거든요. 이걸 한글로 바꾸자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건 옛날부터 숭례문으로 그렇게 써 있고 원본 보존을 못 시키잖아요. 그대로 써 있어요. 그걸 바꾸자고 안 해요. 근데 광화문은 처음에 한자로 문화방이었어요. 그러다가 불나가지고 없어졌어요. 사진도 없어요. 이게 흰색 바탕에 검정색 글씨인지 흰색 바탕에 뭐 황금색 글씨인지 무슨 한자인지 없단 말이에요. 원본이 없어요. 그래서 이왕 만들 거 우리 한글로 하자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원본도 없는데 무슨 한자를 갖다 써요. 또 광화문 이순신 장군상입니다. 거기에 보면 여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사람들이 아,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도와준 중국 장수인 같다. 있다고 소리 나고 있는 거죠. 아니 이걸 이렇게 바꾸면 안 돼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바꾸면 안 돼요? 누가 동상 바꾸자요? 우리가 한자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좋아하니까 중국 가이드는 이럽니다. 한국은 예전에 중국은 석국이었죠. 그래서 한국 문물에는 중국 영향을 많이 받은 흔적이 있습니다. 뭐 이었다고 그것. 뭐가 좋다고? 2016년 3월 9일입니다. 알파고. 어쨌든 우리가 4대 1로 인간이 한 번 이겼어요. 대단한 겁니다. 이기고 나니까 이거 중앙일보에서 주최했거든요. 중앙일보에서 이런 짓을 했습니다. 제1호 명예구단 알파고 귀하는 평소 기도 연마에 정진하고 기사로서 인격 도야에 힘써 기품이 입신의 역에 이르렀기에 시체말로 군기 탱천해가지고 뚜껑 열려서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바로 이렇게 바꿔줬어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알파고는 영국에 있는 대학원생들이 만든 거예요. 이걸 구글이 사갔어요. 구글일 겁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는 우리 교포가 우리 한국 사람이 이렇게 똑똑하다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영국 런던을 때문에 간판을 세웠어요. 대단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니네들 그 프로그램 이거다 붙어가지고 우리가 4대1을 이겼다. 아니 4대1을 한 번 따먹었다. 이걸 자랑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써놨어요. 이걸 보고 이세돌이가 한국 사람이라고 누가 알겠습니까? 이걸 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한글 쓰고 가로 열고 로마자 쓰고 밑에 한자 쓰고 한글이 쪽팔립니까? 왜 한글을 안 써요? 요즘은 국회의원 선서도 이렇게 안 합니다. 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뭐 한자가 그렇게 좋다고? 표준국어대사전 고치는 게 제가 난임을 어렵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요즘 또 제가 하고 있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촌스럽다. 촌스럽다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뜻풀이가 딱 하나입니다. 어울린 맛과 세련됨이 없이 어숙한 데가 있다. 한마디로 덜 떨어졌다. 그러면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은 덜 떨어지고 싶어서 귀촌해요? 뭐 어술한 사람들만 귀촌해요? 아니잖아요. 요즘은 촌년, 촌딱, 촌밥 사람들이 다 무시하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거꾸로 할까요? 시놈, 시전, 시딱, 시밥. 왜 지네들 무시했으니까 나도 똑같이 해야죠. 뜻풀이를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밑에다가 하나 더 쓰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 소통에도 그랬잖아요. 소통도 풀이가 2개잖아요. 길이 잘 뚫린다. 말할 때 서로 어이가 없다. 이렇게 풀이를 여러 개를 달아주자는 겁니다. 촌스럽다. 풀이 1. 어울림 맞고 세련됨이 없이 어숙한 데가 있다. 오케이. 자, 2번. 자연환경하고 농촌을 가는 사람들. 3번.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이런 거 좀 넣어주면 안 돼요? 자, 저는 공무원이지만 개인으로서 항상 기고문을 쓰건 한글한테 투고를 하건 별 짓을 다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6월 말에 통계청에서 귀농귀촌 통계를 발표를 해요. 그거 나오자마자 제가 항상 기고문을 쓰거나 그쪽에 민원을 냅니다. 거기에는 답변이 딱 이렇게 와요. 표준국어대사전은 말의 쓰임을 뜻풀이에 담는다. 그래서 당신 말고 많은 사람들이 쓰면은 사전에 담아줄게. 근데 아무리 봐도 당신 말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못 담아주고 있대요. 촌스럽도 얼마나 좋아요. 뜻풀이 좀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라디오 방송에서도 이 소리 했습니다. 촌으로 귀촌하는 사람들이 바보냐. 사전은 대한민국 표준국어대사전은 언중의 현실을 반영을 해야 한다. 그러니 현실을 반영해서 뜻풀이 좀 이렇게 달아주십시오. 라고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2014년에 전주에 가니까 할 일도 없고 놀러 주말에 애들하고 많이 다녔어요. 전주 자연박물관 앞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전주 자연생태박물관 앞에 승암산을 괴산하고 승암산을 기반했던 승암산에 안고 있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승암산을 배상하고 전주천을 인수한 전주천 앞에 끼면 되겠죠. 또 승암산을 배상 이것은 전주는 전주천 앞에 끼고 승암산을 풀면 이렇게 깨끗하게 말로 풀어주면 훨씬 좋잖아요.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폐관한 제가 만약에 이 간판을 만들었다면 이 간판도 공문서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만들었다면 폐관한 대신에 문을 연이라고 썼을 겁니다. 또 부상 흔히 한자를 즐기시는 분들이 그래요. 부상이 뭔지 모르니까 맞은 부상인지 뜰 부상인지 모르니까 한자를 써줘야 한대요. 아니 왜 억지로 부상을 쓰면서 한자를 쓰려고 그래요? 떠오르면 하면 되죠. 몇 번째 말씀드립니다. 한자가 뭐가 그리 좋다고? 서울특별시 이건 정말 공무원들 가진 자의 갑질입니다. 소통을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공문서를 엿각으로 만들어놨으니까요. 이건 제가 농촌진흥청 조직팀장 할 때 제가 영역을 줬던 겁니다. 농업 R&D 미래 비전 설정 및 발전 전략 수립 영역 제가 줬던 겁니다. 자, 그 보고서 중간 보고서입니다. 농업 현장은 니즈와 미트할 수 있는 이 80편 나는데 저 아무 소리 안 하고 나갔어요. 좀 화 안 냈어요. 나가서 운영정과에 갔어요. 취소합시다. 자기 보고서 못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중간 발표까지 하면 취소할 수 없대요. 마음대로 해라. 근데 저 보고서 안 받겠다. 수령을 안 하겠다. 지금도 저 보고서는 운영정과에 있습니다. 제가 수령 안 했거든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농업 현장을 요구와 만날 수 있는 또는 농업 현장에서 필요한 이렇게 쓰면 되잖아. 농업 현장은 니즈와 니트할 수 있는 이걸 만약에 578년 전에 한글을 반포하신 세종대왕이 봤다면 아마 이럴 겁니다. 제가 한 거 아니고 아마 세종대왕이 봤다. 우리말의 현주소 이건 제가 총리실에 있을 때 법무부의 정보무평가 담당이었어요. 저는 취약계층의 법률 정보를 지원하여 법 집행의 효과성을 높여야 함 이렇게 썼는데 제 과장님께서 이렇게 바꾸더라고요. 효과성 제고 필요 이게 공무원스러운 거지 이렇게 쓰면 안 된대요. 뭐 과장님 의견 떨어야죠. 체류 허가 기간이 끝난 외국 인력이 국내에 남지 않도록 해야 함. 방지 노력 강화 필요. 이게 공무원스럽대요. 뭐 과장님 말 따라야죠. 넘어갈게요 그냥. 자, 이건 너무 관련된 겁니다. 흔히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러죠? 뭐 코로나 같은 거 발생됐을 때 사람들이 그걸 따라서 하는 거 매뉴얼인가요? 자, 그 매뉴얼이에요. 농축산물 안전관리 기준을 개선하고 농가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생산 단계 농식품 안전성 제고. 저라면 하면 이렇게 쓸래요. 농업인 인지도 제고. 농업이 잘 알고 소비자와 함께하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저라면 이렇게 쓸래요. 마늘 재배 면적이 평년 대비 20% 증가했으나 알이 굵어지는 시기. 야, 이건 정말 잘 썼어요. 우리는 보통 비대기라고 하잖아요. 비대기라고 안 하고 알이 굵어지는 시기. 이건 정말 잘 썼어요. 시기 잦은 강으로 비가 자주 내려. 이걸 특별 방역 기간 중에 누가 보라고 만든 문서냐고요. 공무원이 보라고 만든 문서가 아니고 농민한테, 농가한테 주는 문서거든요. 농가한테 주는 책자예요. 병이 발생하면 이렇게 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말하는 매뉴얼이잖아요. 거기에 있다고 써놨어요. 조류 인플루엔자 뭐 평시 표준 행동 요령. 거듭 말씀드립니다. 농민이 이것 보고 행동하라고 주는 책이에요. 방역기관 및 가금 사용 농가는 AI 발생 후 사전 예방을 위한 조치 강. 우리 공무원들 고민 좀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쓰는 공문서는 많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영향력이 커요. 그래서 고민을 해야 합니다. 국무총리 이건 2017년에 한글날 세종문화에 관해서 국무총리가 읽은 축사입니다.
국무총리 축사예요. 나라 안팎의 결의, 우리 결의 여러분, 사실은 보통 사람들은 국내외 동포 여러분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근데 일부러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세종 큰 임금께서, 세종대왕께서 만들어 세상의 펴신지 담보하신지 이런 걸 이렇게 일부러 풀어 쓰셨어요. 국무총리가. 그 어른들께서 어쩌고저쩌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더 잘 지키고 어쩌고저쩌고 하겠다. 국무총리가 말했어요. 국무총리 지시입니다. 2017년에 이런 지시를 내렸어요. 하나 더 볼까요? 어쩌고저쩌고 예의 같은 걸 글로 바로 잡아가겠습니다. 이행사항입니다. 국무총리 지시했으니까 이행을 해야죠. 우리는 국무총리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이것도 앞에 나왔잖아요. 즉시 기자들한테 즉시 사용하라고 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문서를 쓰거나 이런 보도자를 만들잖아요. 그때 절대 써서는 안 될 거 세 가지 정리해봤어요.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는 일본의 지배를 받았으니까 일본말에서 온 거 되도록이면 안 쓰겠죠. 여러분들 아마 그 생각은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한자 말도 이왕이면 우리말을 쓰는 게 좋습니다. 자, 봄에 벚꽃이 만개한다. 만개 이거보다는 만발이 이건 일본식 말이고요. 만발은 그래도 일본식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보다도 활짝 핌 얼마나 좋아요. 아까 부상 떠오른지 맞는지 모른다. 부상으로 쓰는 게 아니고 떠오르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활짝 핌 이런 것은 절대 쓰면 안 되는 말입니다. 소라색 소라색은 하늘색입니다. 그냥 하늘색 하면 돼요. 땡땡무늬 더 안 되는 거 땡깡무늬입니다. 땡깡이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 일본말 땡깡이 얘들이 생떼 쓰면 땡깡 부린다고 그러잖아요. 땡깡이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 지랄병으로 발광하는 걸 땡깡이라고 합니다. 얘들한테 그 땡깡을 써야 쓰겠어요? 내 새끼건 나무 새끼건 쓰면 안 되는 말입니다. 이건 7년 전에 제가 한글학교에 가서 발표했던 적입니다. 조금 지났지만 볼게요. 공공언어 요건에 보면은 크게 이런 게 나와요. 쉽고 친숙한 영어로 어조를 사용하였는가, 읽는 사람이 보기 편하게 작성하였는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앞에 이런 게 생략되어 있겠죠.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친숙한 언어로 되어 있는가 또는 국민이 보기 편하게 작성하였는가.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공무원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가자는 것은 자주 하는 이야기고요. 자, 민법 제가 2017년에 발표하면서 이걸 강조했어요. 이게 1조가 상대방과 통정하는 허위 의사표시를 무효로 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상대방과 서로 짜고 거짓을 하는 의사표시는 무효다 이 뜻이래요. 2조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거 그대로 일본 법 뺏긴 겁니다. 이 뜻이래요. 이것도 어려워요. 이렇게 풀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앞에 있는 의사표시 무효는 이 사실 알지 못하는 제3자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제가 어제 이 법을 다시 찾아봤어요. 똑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워낙 바쁘시니까 그러시죠. 이해합니다. 행정정보 개선 사례 많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농촌진흥청 것만 가지고 해봤어요. 농촌진흥청에 쉬운 농업용어 사전이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쭉쭉쭉쭉 했어요. 자, 넘어갈게요. 제가 비교했던 것은 딱 두 가지예요. 농업용어 사전에 한 5,000개 정도 낱말이 나와 있고 디지털 농업용어 사전에 한 94,000개 정도 있어요. 그럼 다 합치면 대략 한 10만 개 정도 되죠, 낱말이. 그 10만 개의 낱말을 농촌진흥청에서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지금 2017년을 발표했으니까요. 16년까지 14년 동안 발간한 자료가 있어요. 그게 이제 농업기술 길잡이 같은 책도 있을 수 있고 품종정보, 시험연구 보고서, 법령, 보도자료 수많은 게 있어요. 이게 모두 한까지 62,000개 정도 되더라고요. 62,000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62,000권에는 얼마나 많은 낱말이 있겠어요? 낱말이 일단 이게 대략 10만 개 낱말이고
여기 안에 들어있는 낱말은 더 많겠죠. 다 합치니까 200여 개 정도 돼요. 이걸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벼라는 낱말 대신에 수도라고 썼는가 안 썼는가 다 뒤져보려고 했으나 눈이 아파서 못하고 컴퓨터 도움을 받아서 했어요. 요즘 컴퓨터 대단해요. 벼 수도 비교하면 인터넷은 모든 걸 쫙 긁어가지고 답이 분석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분석을 했어요. 그 결과 어려운 낱말을 더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2003년부터 2016년까지니까. 주로 어디서 그 어려운 낱말이 점점 줄어들어요.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은 2016년에 대략 어려운 낱말이 한 56%, 쉬운 낱말이 43% 쓰고 있더라고요. 아마 이 추세대로 간다면은 지금은 아마도 쉬운 낱말을 더 많이 쓸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 연구 대상문을 쭉 보니까 법령집에 어려운 말을 굉장히 많이 썼더라고요. 법령집에. 근데 우리 법령집이 많지도 않잖아요. 근데 다행히 우리가 쓰고 있는 시험연구 보고서라든가 농업기술 길잡이는 쉬운 말을 쓰려고 우리가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모르긴 몰라도 3분의 2 이상은 쉬운 말을 쓰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23분이네요. 어떻게 할 건가? 저는 세 가지 생각을 했어요. 일단 관심을 좀 갖자. 그리고 직접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나서 실천 한번 해보자. 자, 국립국어원에 들어가 보면요.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든 것도 웬만하면 다 PDF로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잖아요. 국립국어원에도 가면은 쉬운 공공어를 길잡이에 한눈에 알아보는 공공어로 바로 쓰기 이런 게 다 PDF로 만들어가지고 올라가 있어요. 얇아야 한 1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걸 내려받아서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라고. 가끔 우리 도청에서 가끔 연락이 옵니다. 같이 항상 읽는 것보다는 빠른 배달, 핵심 공략 이런 것보다는 마더 팩토는 이걸로 바꾸고 스마트 포털링은 이걸로 바꾸고 하는 게 좀 쉬운 영어로 바꾸자는 게 도청에서 가끔 연락이 와요. 그러면 우리가 공문서 만들 때, 우리가 보도자료 만들 때, 우리가 현수막 만들 때, 우리가 뭐 자료 만들 때 이왕이면 이런 말을 쓰는 그런 관심을 좀 뒀으면 좋겠고요. 직접, 좀 더 나아가 직접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입니다. www.korean.go.kr이에요. 자, 여기 들어가 보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국립국어원에 가나다 전화가 있어요. 자기들은 1599에 9979인데 국어 친구래요. 1599에 9979. 여기는 근무 시간 중에 아무 때나 전화해가지고요. 이건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돼요. 어쨌든 1599에 9979는 기억해 두십시오. 굉장히 유용합니다. 근무 시간 중에 전화하면은 아마 한 6, 7분 계시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 그분들이 바로 답변해 줍니다. 두 번째, 여기 보면 표준 국어 대사전이 있습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 넣어보면은 모든 게 여기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공무원들은. 우리 월요일날 우리말 관련 퀴즈 나오죠. 프로그램 있죠. 거기 맨 끝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여기 낱말 기준은 국립국어원 표준 국어 대사전에 따른다고 나와요. 그게 이겁니다. 그리고 직접 한번 실천해 볼게요. 저는 한글로 경조사 봉투를 씁니다. 흔히 우리 그러잖아요. 누구 돌아오시면 근조, 부이 써가지고 한자로 다 써서 갖다 주잖아요. 근데 그것도 못 쓰니까 선배님 좀 써주세요 하잖아요. 안 그러면 인쇄를 하거나. 한자가 뭐가 그리 좋다고. 깨끗한 우리 한글이 있잖아요. 한글로 근조 쓰거나 안 그러면은 상파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결혼식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쓰는 게 어쩌겠느냐라고 말씀나오고 저는 제가 부사장을 맡은 곳에는 항상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랬더니 그걸 이게 한국일보 볼 거예요. 한국일보 2018년에 이게 그 실검 1위에 올라간 게 이겁니다. 농촌진흥 2020년이구나. 2020년에 실검 1위로 농촌진흥청 대변인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다. 이게 아니고 이거다. 저 실검 1위 해본 사람이에요. 이거 아까 보셨잖아요. 이거 하나를 쓰시더라도 이제는 조금 신경 써서 조금 썼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니고
아까 뭐라고 그랬죠? 네 가지였죠? 자필로 내 이름을, 성명을 남들이 알아볼 수 있게 한글로. 그게 서명입니다. 그 서명 안 된 것을 상시학습 인정해주면 그 사람도 잘못한 겁니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아라비아 숫자로 쓴다. 24시각제로 표시한다. 이런 거 좀 염두에 두셨다가 써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 하면 안 되고요. 자, 문법이나 맞법에 통달해야 하나. 이분이 누구냐면 국립국어원장이에요. 국립국어원장은 고백. 뭐라고 했느냐. 띄어쓰기는 나도 자신 없다. 국립국어원장도 띄어쓰기 자신 없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 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나도 글을 쓸 때 띄어쓰기 자신 없다. 못합니다. 띄어쓰기 우리 다 못합니다. 다만 소통, 뜻이 통해 서로 오해가 없음, 공무원으로서 국민 직원들과 오해 없는 소통을 하기 위해서 올바르고 친근한 말과 글을 쓰려는 그런 노력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정확히 11시 반까지 90분 동안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